어느 건설사가 그걸 안고 저걸 건물 짓겠다. 어떤 그 교통대책이나 학교대책도 수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음악으로 발표를 했다. 학교가 너무 작거든요. 여기 중학교가 너무 작아서 여기 학생들이 단일학급인데다가 다 못 가요. 저는 그러니까 미니멈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반 오피스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가 찾은 곳은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번 8.4 공급대책 때 이 마포구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때 상암동에만 6,2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노원구 다음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서구시험 면허장이 3,500가구, DMC 미매각 부지가 2,000가구, 나머지가 7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마포구청장은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집무실을 뛰쳐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민들은 1인 시위와 단체 행동 등을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급대책이 마포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부동산을 돌아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DMC 미매각 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면 약 1만여 평 규모의 이 빈 공터인데요. 자, 이곳이 이슈가 된 건 바로 이곳에 2천여 가구의 신규 공급 물량을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사업이 계획된 곳인데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2,000가구가 웬 말이냐, 랜드마크 건물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지에 이 랜드마크 건물을 지으면서 그 속에 2,000가구를 집어넣는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들 가격 추이가 어떻게 좀 변하는지 알아보겠고, 주민들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8.4 대책이 나오고 6천여 가구가 이제 새롭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DMC 랜드마크 들어설 자리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거? 일단 이제 8.4 대책이 처음 나오고 나서 주민들은 굉장히 당혹을 했습니다. 원래 그 DMC 지역 하면은 랜드마크로서 상암동이 아주 대표 어떤 건물로 이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사업이 지금 거의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DMC 부지에 2,000세대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은 굉장히 경악을 했죠. 대중교통과 이런 교통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하시고 8.4 공급대책이 발표가 나고 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좀 올렸나요? 지금 잠깐 올랐던 거는 6.17 대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올랐을 뿐, 지금 이 랜드마크 관련돼서 호가가 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얼마 정도? 한 11억 5천 정도. 여기 305동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 시세는 9억 9천입니다. 실거래 38세. 매수자들 문의는 이번에 8.4 공급대책 나오고 좀 있나요? 많은 편입니다. 오히려 이제 8.4 대책이 딱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일반 분양 아파트는 적을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 정도의 가격이면 하겠다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어떤 줄다리기는 가격이 좀 비슷할 때 줄다리기 하는 거고, 여기는 팔겠다는 분은 10억 좀 넘어. 우리가 이제 사겠다는 분은 그 밑에, 그러니까 약 2억의 갭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줄다리기 기는 거는 서로 그냥 던져놓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추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미매각 부지는 주택을 위해 개발할 부지는 아니고 업무 위주로 구성되는 부지라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100%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지에 랜드마크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을지 계획이 좀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뭐 층이 정해지거나 뭐 용적률이 정해지거나 하는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을 했고, 이 자문 결과 개발 방향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용역은 결국 이 부지가 개발되려면 땅이 매각돼야 하고, 근데 현재 공급 조건으로는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조건을 일부 변경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검토 중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올해 안에 이 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거나 뭐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실제 매각되고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게 이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상암동 사부면허시험장입니다. 제 좌측으로 보이는 이 사부면허시험장에 3,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이 3,500가구 규모는 신규 택지 발굴 33,000가구 중에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금부터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값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왜 반발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만 1,800세대예요. 1,600세대. 근데 거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따른 이제 보통 과밀화 현상.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학교 감염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같이 다 포함해서 어떤 그 교통대책이나 그 학교 대책도 다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거기는 그걸 하고 한 번에는 또 고민을 하고 저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짓는 데는 무조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대 비율이 아주 높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대 비율은 뭐냐 상암동만 따질 수 있죠. 임대 비율이 정확하게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 차지하는 게 46.3%예요. 이미도 너무 높다. 그렇죠. 높죠. 우리가 저기 구룡 사거리에서 상암동 가는 거면 30분 그 정도를 그동안 심각해. 문제는 이제 교육하고 그거예요. 교통이 문제예요. 교육이 이제 학교가 우리가 너무 작거든요. 여기 중학교가 너무 작아서 여기 학생들이 과밀학급인데다가 다 못 가요. 상암동 아이들이 이 상암중학교를. 그래서 단지별로 나눠져요. 이쪽으로밖에 못 가요. 저쪽 단지 아이들은 못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종합중학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종합중학교 가야 될 애들이 또 밀린다고요. 지금 요 상암동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DMC 미 매각 부지에 랜드마크가 들어선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00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 상업시설과 함께 2,000가구가 같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DMC를 개발을 담당을 하셨었고 예.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2,000가구를 넣으면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개발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여쭐게요.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 밀집 지역이 있죠. 광화문 CBD 쪽,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롤 중심으로 하는 이제 KBD, 그다음 여의도 YBD. 근데 상암 DMC 지역은 이런 오피스 밀집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방송이나 영상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밀집된 지역인데 이미 방송 영상 관련된 회사들은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서울에 아까 제가 많이 필요한 거는 이제 주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상암동에 랜드마크를 지을 경우에 세계 최고층 버즈 칼리파가 1층에서 39층까지만 호텔이고요. 그나마 그 호텔 중에 1층에서 18층까지만 일반 호텔이고 19층부터 39층은 또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장기 투숙형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 사는 호텔. 그 다음에 그 위층은 전부 레지던스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엑스텔 타워라고 뉴욕의 맨하탄에 한복판에 지어진 131층짜리 타워도 1층에서 8층만 백화점이고 나머지 전층이 다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주거 용도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초고층 이런데 오피스보다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주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는 주거가 많이 모자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땅에다가 주거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고층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DMC 랜드마크는 예전에 2002년도에 만들어놨던 주거 비율 20%를 아직도 주거 비율 20%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제로는 그 주거 비율 자체는 높이면 안 된다. 그 뭐 초고층은 랜드마크니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랜드마크처럼 고층 건물을 멋있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버즈 칼리파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삼성이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전부 레지던스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들은 그냥 공공 임대 아파트, 뭐 청년들 임대, 네. 신혼부부 임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싸구려 임대 아파트처럼 생기는 게 들어오는 줄 아니까 이게 랜드마크가 네. 아니다. 근데 버즈 칼리파보다 더 멋있는 게 들어온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용 고급 임대에다가 중산층을 위한 좀 고급 임대, 그다음에 물론 저층에 뭐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도 충분히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수익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적으로, 랜드마크적으로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음. 높고 저는 그러니까 미니멈 네.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오피스 빌딩으로는 수익성이 나기 굉장히 어렵다. 일반 오피스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쉽게 말해서 테헤란로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에 네. 이렇게 오피스들이 몰려 있는 이유는 그 주변에 다른 회사들하고 어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업무지구라는 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쪽에 오피스가 제일 비싼 거고 CBD가. 그다음에 테헤란로 쪽도 비싸잖아요. 예. 근데 DMC에는 이미 방송국들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자리만 딸랑 오피스가 뭐 다른 용도로 들어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아무 맞네요. 시너지가 없는데. 네, 마포구 상암동 부동산과 주민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원구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통이나 학교 등 인프라 대책 없이 주거시설만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신규 개발 택지를 들고 나왔을 때는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반발이 큰 만큼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4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구체안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브릿지는 앞으로 추가 취재해서 다른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새로운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